반다이크가 나왔던 프리미어리그 안필드 경기에서는 58경기째 무패다. 그렇죠. 성적도 50승 8무입니다. 아, 58경기 무패인데 네. 거기서 그냥 무승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50승 8무. 많은 분들이 이거 딱 첫 장면을 보시고 네. 아니 반다이크가 리즈 이적을 합니다. 왜 리즈 로고가 나와 있느냐, 엠블럼이 나왔느냐. 네, 다가오는 새벽입니다. 네. 4시 45분에 리버풀이 네. 리즈와 이제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게 밀렸던 경기죠. 네. 19라운드. 왜냐면 토트넘 경기도 그렇고 그렇죠? 수년된 경기가 이번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리즈와의 경기에서 반다이크가 네. 정말 엄청난 기록과 타이를 이룰 수도 있는 그렇죠.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네. 해본 겁니다. 어떤 기록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일 구단 소속으로 홈 경기에 나왔을 때 패배하지 않는 기록. 이 기록을 이제 반다이크가 이제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네. 반다이크가 리버풀 홈에서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58경기 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맞나 봐요. 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건 뛰었을 때 어떤 선수가 네. 프리미어리그 경기 홈에서 내가 뛰면 정말 안 지더라. 그렇죠. 이 연속 경기를 지금 58경기나 했다는 거죠. 네. 반다이크가 나왔던 프리미어리그 안필드 경기에서는 58경기째 무패다. 그렇죠. 아, 진짜 잘하. 성적도 50승 8무입니다. 아, 58경기 무패인데 네. 거기서 그냥 무승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50승 8무. 거의 다 이긴다 봐야죠. 네. 야, 이 정도면은 반다이크 불패네. 그렇죠. 이거 진짜 불패네. 이게 이제 이게 몇 시즌을 하면 이렇게 되지? 현재 지금 기록이 그 리샤프, 맨유의 리샤프가 59경기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한 경기. 아, 그래서 네. 이번 새벽에 리즈와의 경기 때도 홈 경기니까. 그렇죠. 반다이크는 나올 거고 거기서 또 지지 않으면 리샤프의 기록과 같아진다. 타이가 되는 거죠. 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38라운드잖아요. 대충. 네. 물론 그러면은 이게 홈 경기는 19경기일 테니까 58경기면 와, 몇 년이야? 네. 몇 시즌 동안 지금 안 지고 있는 거예요. 반다이크가 나올 때마다. 네. 반다이크 나올 때마다. 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다이크가 나왔을 때 리버풀의 이제 승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록인 거죠. 그렇죠. 뭐 절대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죠. 맞아요. 이 경기는 또 이제 1위 싸움하고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맨시티하고 리버풀이 승점이 6점 차. 네, 6점 차인데 리버풀이 이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기면 정말 한 경기로 붙게 되니까. 맞아요. 반다이크의 대기록은 리꼬르 선두 우승 싸움에 매우 중요한. 맞습니다. 네, 두 팀이 붙어버리는. 그렇죠. 재밌겠다. 지난주에 이제 맨시티가 한번 미끄러지면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또 승점 차이가 좁혀지게 됐죠. 그런데 이게 이 반다이크의 존재가 얼마나 정말 강력하냐면 네. 지난 시즌에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네. 이제 많은 경기를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죠. 센터백도 막 다 다치고 되니까. 못 나오는 동안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많이 졌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난 저도 시즌 처음에 홈 무패 행진이란 기록이 있다 그래가지고 리버풀 그거 깨졌는데 그랬더니 반다이크가 나왔을 때.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 반다이크가 안 나왔을 때 리버풀이 홈에서 6패나 기록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와, 진짜 많이 기록했네.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사진, 띄워놓은 사진이 맨시티에게 크게 졌던 4대1로 패배했던 경기. 그것도 홈에서. 그렇죠. 그리고 저 경기에 이제 수비수가 이제 없고 막 하니까 나올 선수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파비뉴와 핸더슨이 수비로 나왔거든요. 그때 뭔가 센터백들 다 그렇죠. 넘어졌을 때죠. 그때 이제 4대1로 질 만큼 저 수비가 이 반다이크가 안 나왔을 때는 리버풀도 불안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반다이크의 존재감은 지금 리버풀에게 엄청나다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다이크가 리버풀에 이적해 와가지고 일궈낸 우승이나 성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단 프리미어리그 그 리버풀의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 그렇죠. 개편한 이후에 물론 이제 과거에 1부 리그 우승은 있었지만 그쵸. 1992년 다시 만들어진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없었는데 그거를 만들어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0405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또 기록을 했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때가 2011-2012 시즌 리그컵 우승할 때 그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트로피를 가져온 거거든요. 오케이. 그만큼 이 반다이크가 온 이후로 리버풀의 성적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건 반다이크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왜 그랬냐는 걸 한번 봐야 돼요. 왜? 이유 분석.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반다이크라고 하는 선수가 현존하는 정말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개인 능력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것만 갖고 해석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일단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 왔을 때 독일 무대에서 했던 것처럼 강력한 전방 압박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너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최후방 라인이 너무 불안해진다. 수비 뒷공간이 생긴다. 라는 게 문제였었고 이 반다이크가 2017-2018 시즌에 이 리버풀로 왔는데 그 바로 전 시즌에 있던 중앙 수비수들의 명단을 살펴보니까 안 돼. 클라반. 클라반. 사코. 안 돼. 로브렌.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마티프하고 조고메즈가 있었는데 로브렌은 나 그 현장 중계할 때도 막 생각나. 얘는 공중볼 다 놓쳤다. 성급하게 나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는 한 번 이기면 이것 봐라. 내가 얼마나 월드 클래스인가. 이러면서 하고 라모스랑 동급이다 막 이랬잖아요. 맞아. 그만큼 이제 뭐 클라반, 로브렌, 사코 뭐 이런 선수들이 있다가 반다이크가 오니까 2017-2018 시즌 이후로 이 클롭 감독의 강력한 전방 압박이 잘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런 느낌으로 4-3-3으로 썼다고 치면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이제 개겐 프레싱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겐 프레싱을 가하는데 개겐 프레싱이 꼭 전방 압박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방 압박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압박. 공이 있는 어디서든지 굉장히 압박을 들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볼이 상대부터 출발을 하니까 다 여기서부터 압박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압박을 다 올려요. 그러니까 압박하려면 밑에도 다 올라가야 되잖아. 이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을 올려놓고 하니까 뒤에 이만큼이 비어있어. 이만큼이 비어있으니까 요새 맨시티가 토트넘에 깨지는 것처럼.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빵! 막 케인이 여기서 패스 팡! 하니까 뒤가 열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클롭 감독의 축구가 전술적으로는 개겐 프레싱, 뭐 전방위 압박 다 좋은데 뒤가 너무 열려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로브렌 같은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 놓치고. 네. 그래서 지금도 라인은 여전히 높은데 여기에 딱 누가 왔냐? 반다이크가 왔다. 그렇죠. 반다이크는 우리가 뭐 속도나 커버 범위나 이런 게 대단하기 때문에 클롭 감독이 이렇게 뒤를 크게 벌려놔도 이걸 다 커버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 할 때도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아시아 그 최종 예선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강팀이기 때문에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김민재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가 이제 수비가 너무 단단해서 압박을 하기가 너무 편하더라. 그 기라드 피셜이 그거예요. 기성용 선수가 우리가 순항한 거잖아 최종 예선에서. 그렇죠. 최종 이제 월드컵 본선 확정 지었으니까 남은 상태에서 그 이유를 손흥민이나 앞에 공격수들 정말 잘해줬는데 이게 버틸 수 있었고 벤투 감독의 축구가 가능했던 건 김민재라는 거예요. 김민재가 압박할 수 있으니까. 압박도 하고 뒤에서 그 범위를 다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로 똑같이 얘기해 보면. 지금의 리버풀의 클롭 감독의 축구가 가능한 것도 뭐 다양한 살라 정말 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반다이크 역할이 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롭 감독의 그 개겐 프레싱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현시켜준 선수가 바로 이 반다이크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 좋네. 클롭 감독의 리버풀의 축구가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걸 실현시켜준 선수가 반다이크였다. 그렇습니다. 동의. 인정.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이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그런 이제 수비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선수도 아니죠. 아니죠. 공격적인 지원 역할도 좀 잘하죠. 그렇죠. 일단 이 반다이크의 가장 큰 강점은 롱패스가 아주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또 리버풀에는 이 역대급 좌우 풀백이 있잖아요. 로버트슨과 아놀드. 그러니까 리버풀이 공격할 때 이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쭉 반대편 측면으로 이제 넓게 벌려주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반다이크가 어디로 패스할지를 모르니까 이 당연히 한쪽 측면으로 뭐 어디 쏠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이 몰려 있는데 이때 반다이크가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더라. 이렇게 축구가 이제 할 때 여기 두 명이 남고 거의 아놀드하고 로버트슨이 올라가잖아요. 여기 3톱이 뭐 조타가 쓴다고 치고 살라하고 마네가 있다고 한다면 리버풀의 3톱의 특징은 벌리질 않거든. 그쵸? 살라가 벌려서 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윙살라가 아니잖아요. 인사이드 포워드처럼 들어오고 마네도 들어온단 말이죠. 세 명이 최대한 좁혀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공격을 할 때는 좁혀서 여기서 크로스 공격이 아니라 짧은 데서 원투 치고 들어가서 골 넣겠다는 거. 이게 딱 우리가 리버풀 공격 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 수비할 때도 전방 압박할 때도 벌어져 있으면 3톱이 압박이 안 되지. 세 명이 좁혀 있으면 세 명이 한 번에 에어쌀 수 있으니까 전방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좁혀요. 좁히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공격을 이 3톱이 좁히면 상대 수비도 이렇게 좁혀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뚫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풀백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놀드하고 로버트슨을 잡기 위해서 이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동수 3대3이 걸리면 이건 공격이 무조건 유리해요. 자, 이렇게 벌어졌을 때 반다이크가 이걸 여기서 찔러준다는 얘기예요. 롱패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또 반다이크 역할이자 리버풀의 전술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강팀들의 영입 명단을 보면 수비수에게 발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에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가끔씩 보면 저 수비수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되고 뭐 똑똑해야 되고 뭐 하여튼 다 원해. 이제 진짜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수비에 서야죠. 이제는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가 수비에 설 때가 많죠. 맞아요. 과거에는 이제 정말 파이팅 넘치는 선수였다가. 몸빵에. 그러니까 예전에 수비하면 사실 비디치지. 그렇죠. 우리가 하면 야프스탐. 몸으로 이렇게 한 번에 들이받는 거지 옛날에는.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의 뿌열과 같은 그런 선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축구하면 이랬는데 요즘은 좀 달라져.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수비형 미드필더를 빼가지고 또 하니까. 그렇습니다. 발밑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리버풀이 이 살라가 없을 때 그리고 마네가 없을 때 가장 이 리버풀이 좀 승기를 가져다 준 승점을 벌어다 준 게 세트피스였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리버풀이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이 반다이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이 리버풀이 세트피스로 승점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 이제 피르미누가 득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득점마저도 사실은 반다이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보통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근데 경기 중반까지 로버트슨은 왼쪽, 아놀드는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감겨나가는. 그래서 반다이크의 머리를 노리는 이 코너킥을 계속 시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터밀란은 오늘 반다이크를 노리나 보다. 그래서 반다이크만 계속 막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유도됐구나. 그런데 딱 이 클럽 감독이 경기 이제 후반전 좀 막판 진행될수록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이 코너킥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감겨 들어오는 크로스를 시도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영어적 표현이라 죄송하긴 한데 인스윙이냐 아웃스윙이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이제 감겨 들어오니까 굳이 이제 반다이크를 안 노리고 그때부터는 짧은 크로스만 시도했거든요. 그렇지. 코너킥을 잘라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바꾸자마자 다른 선수들은 다 반다이크한테 쏠려 있고 이때 이제 피르미누가 잘라 들어오면서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 반다이크라는 그런 절대적인 좀 세트피스에서의 강력한 존재가 있다 보니까 이 리버풀이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다. 이득 보고 있다. 오케이. 그것도 효과가 있다. 그렇죠. 반다이크가 이제 리버풀에 있다는 건 정말 공수양면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의 형태에 있어서도. 반다이크를 이제 평가할 때 정말 완벽한 수비수다. 완벽한 수비수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뭐 크게 결점을 찾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를 본 이후 이래로 가장 퍼포먼스적으로 눈에 띄는 수비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정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간혹 이제 외신 기사들을 보면 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영입. 그렇죠. 아예 이 꼽을 수 있다. 팀의 역사를 바꿔놓은 영입이다. 팀의 역사까지도. 그렇죠.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네. 그런 우리가 생각되는 이적이 몇 개나 있었을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초창기 때는 에릭 칸토나가 리즈에서 맨유로 왔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오래 간 건 아니니까. 뭐가 있을까? 여하튼 정말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가장 위대한 영입일 수 있다. 뭐 이번 새벽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리버풀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 편안하게. 왜냐면 저 지난주에 리즈 경기를 우리 같이 봤잖아요. 여기서. 근데 리즈가 수비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해. 살라티 깨지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사실은 리즈나 리버풀이나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팀들이잖아요.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할 때. 근데 리버풀은 반다이크가 있고 리즈는 요렌테와 코우 같은 선수들이 있다. 그러네. 어차피 비엘사의 축구도 라인을 올리는데 반다이크 같은 선수가 없다는 거는 뒷방을 당연히 맞을다는 얘기고 거기엔 또 뭐 살라 같은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깨지겠네. 저도 요거 한 3골 정도 난다 봅니다. 3골 정도 나겠다 느낌이. 그래서 반다이크가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다.
물론 역사적인 기록과 타이입니다. 네, 타이를 이룰 수 있다. 지지 않으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